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뉴스 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토보유세를 바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의 경우에 90% 이상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면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 더현대 서울백화점 3층 한 속옷 매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직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60제곱미터 면적의 석고보드 마감재가 떨어진 건데요. 손님이 많았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연 건 지난 2월 개장 9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백화점 측은 인테리어를 위해 덧대어진 합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석고보드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모든 층의 천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신변보호를 시작했지만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에 접근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기지국이 송출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5차 범인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동시에 출동하도록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반드시 입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국민들의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4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는 965명이 추가로 접종해서 총 4,251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4,09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더 여유 있게 출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우선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4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 전이 예상됩니다. 빗길에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겨울로 가면서 더 추워질 텐데 이렇게 추워질 때 더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생활 한편이 좀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서 스케일이 다른 온정이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화면 보시죠. 전북 완주에 가면 요즘 살맛 나는 집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아버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집 구경으로 오셨다면요? 네. 들어보기엔 새집 같아 보이진 않는데 집수리라도 하셨나요? 샤슈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 유리가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중착으로 돼 있어갖고 아주 따서요. 겨울이 오기 전 큰 맘 먹고 싹 고쳤답니다. 아우 따숩겠는데요. 아, 문도 좋아요. 문도 아주, 예, 문도 막 새으로 갖고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상당했다는데요. 찬바람이 불기 전에 수리를 마쳐서 마음이 세상 편하답니다. 아, 등이 아주 그냥 겁나게 밝아졌어요. 수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 돈 많이 들으셨겠어요. 아니에요. 공짜로 네? 공짜라고요? 예, 예. 이게 다? 예, 예, 예.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작지만 강한 영웅들.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훈훈한 발자취.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치지 않게 깔끔하고 잘 마무리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시죠. 자, 파이팅 한번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어머니 계세요? 안 계신가 보네. 네, 주인 없는 집에 그냥 들어간다고요? 선생님, 남의 집이잖아요. 괜찮아요. 아, 잠깐 들어가요. 네? 더 이렇게 가세요? 뭐야?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훅 들어가더니 쓸고 닦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대체 뭔 상황인가요? 저희가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네. 좀 잘 고쳐드려서 깨끗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봉사하러 왔습니다. 예. 봉사라고 하시면 공짜예요? 네, 집을 공짜로 고쳐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가능해요? 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을 고친다는 게 기술도 필요하고 각종 자재도 있어야 하는데 공짜로 가능한 건가요? 일단 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세면장이에요. 세면장. 화장실이 아니고 세면장. 페인터 작업을 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벽이 오래돼서 이제 자꾸 일어났거든요. 그 페인트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벗겨내야 칠할 때 깔끔하게 나오지. 안 그러면 발랐다는 것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아, 전문가시네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집수리 하면서 배운 겁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을 돌며 수리를 한 집이 올해만 890여 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실력이 늘만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페인트 공사라든지 단열 공사라든지 해서 지금은 집 상태가 어르신이 살기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춥고 단열이 안 돼서 저희가 창호 공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페인트 공사와 더불어서. 비용 때문에 집수리에 엄두도 못 내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주축이 돼 진행 중인 농촌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알루미늄 창이었는데요. 네. 이거 겨울에 바람이 숭숭 들어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우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싹 이번에 PVC 창으로 다 바꿔드렸어요. 이거 되게 따뜻하게 생겼어요. 엄청 따뜻하죠. 이번 겨울에는 아주 든든하게 따뜻하게 지내실 것 같으세요? 집수리가 마무리된 그날 오후. 우리 집 잘 고치고 있어요? 다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왜 이래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만 기다려왔다는 엄명임 할머니. 자, 웃음꽃이 활짝 피셨네요. 예?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따뜻하게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네, 네네. 어려운 삶의 집수리는 엄두도 못 냈다던 엄명님 할머니. 자원봉사자들 덕에 벌써부터 몸도 마음도 훈훈하답니다. 좋죠. 깨끗하고 백화돼서 요 근방 우리 집이 제일 엄살 우리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고쳐놓은 게 좋잖아요. 할머니 원래 여기 창틀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고쳐주니까 따뜻하게 지내세요, 할머니. 그러려고 하신대. 앞으로 좋은 일만 더 많이 생기실 거예요.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농촌 취약계층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 돈으로 집을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집을 고쳐주시니까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소득층 중에 차상위 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분들 중에서 그 주택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개보수가 필요한 분들을 지자체를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길이 모이고 모이니 이웃에겐 큰 희망이 됐습니다. 이런 희망의 씨앗은 전국 곳곳에 뿌려져 있다는데요. 됐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공사 어떻게 잘 된 것 같으세요? 쓰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예. 아주 깨끗하고 좀 잘해줬어요. 집수리가 끝난 후에도 점검은 필수랍니다. 문도 깨끗하고 좋네요. 네, 튼튼하고 잘해줬어요. 깨끗하고 환하겠네요. 훨씬 전보다. 그전에는 그냥 형광등이라 전기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등이 전기요금도 별로 안 들고 네. 편할 거예요. 쓰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살기도 좋고. 네, 부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집주인이 만족해도 점검은 깐깐해야 한답니다. 등 부분 이쪽에 나중에 좀 뜬 것 같아서 여기다 좀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한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을 다닐 때에도 장비를 두둑히 챙겨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안 넘기시네요, 국장님 하나하나. 이렇게 보셔야만이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만족해하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이게 또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이웃들이 살아갈 집이니 작은 부분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가 없답니다.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냥 봐주시는구만요. 그래갖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작은 온정들이 모인 새 집에서 올겨울 훈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 건강 챙기는 건강혁명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팩처럼 따뜻한 여자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심선아 영양학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또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로 우리 건강을 챙겨볼지 주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동안과 노안을 가르는 바로 이것. 네. 이것이 뭔지 오늘 그걸 알아볼 건데 저기 왜 등장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행복한 아침 제 안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심하게 동안이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저는 자연에 밖에 늙어간다 생각했는데 왜 저 친구들은 안 늙지? 이상하다. 아니, 혜선 씨도 저기 절대 동안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다. 제작진 너무해요. 우리 혜선 씨 마음 좀 상한 것 같은데 어쩌면 좋죠, 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게 되면 동안으로 변신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그럼 동안 기대해도 될까요? 예, 네. 좋습니다.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동안과 노안을 가르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일단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탄력 있는 피부 필요하겠죠. 그리고 풍성한 머리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매끄러운 얼굴선. 그래서 이 몇 가지 포인트만 잘 관리하면 동안 외모, 동안 피부는 문제 없습니다. 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근데 여자들만 이런 문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굉장히 그 동안 피부 이런 거 신경을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 서면요. 네네. 이렇게 해봐. 세게 와. 아이고, 이렇게 한번 해본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구나. 한번 올려보고. 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오늘 행복한 아침을 통해서요. 얼굴에 탄력도 찾아드리고 울퉁불퉁한 얼굴선도 쫙 펴드리겠습니다. 동안 얼굴은 기본이고요.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법들 다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집중해서 보시면 한 5살은 어려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안 비법, 비결 오늘 알려드릴 텐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야, 절대 동안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네. 오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99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 데뷔 23년 차거든요. 근데 저는 대기실에서 봤을 때 그냥 23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절대 동안, 정말 최강 동안입니다.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동안 최은정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형이 걸어오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어떻게 데뷔 23년 차라고 누가 믿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제 게스트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진짜 연예인처럼 생기셨네요. 너무 이쁘시다. 아니, 저도 실물로 뵈니까 너무 좋아요. 뵀어요. 아니, 비교 잡지 마세요. 일단은 뭐 두 분이 동갑이시라고. 에? 저기 비교사 진짜 잡지 마세요. 감독님 원샷만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감독님. 네. 너무 이쁘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저도 드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은정 씨만큼은 뭔가 세월이 비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데뷔 23년 차 데뷔 당시와 근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사진 보여주시죠. 어머. 아니,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아, 헤어스타일만 달랐지 뭐. 야, 그때는 저런 양갈래 머리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대로인데 저 때 당시 나이가 혹시 어떻게? 저 때 아마 17살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18, 17 이랬던 것 같아요. 옷도 화이트 같아. 그러네요. 아니, 얼굴 정말 헤어스타일 빼고는 정말 똑같지 않아요? 안 그래도 좀 헤어스타일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바꾼다는 게. 근데 진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야. 우와. 아니, 몸매 관리도 그대로. 그러니까요. 오히려 몸매는 저 때보다 지금이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자신감. 때는 젖살이 굉장히 그러네요. 통통했어요. 뱃살이, 그죠? 네. 근데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유전. 약간 솔직히 되게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게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어려 보여서 이제 뭐 작은 아버지랑 식사를 해도 친한 이제 뭐 오빠나 뭐 이렇게 있는 줄 알고 되게 어려 보이세요. 다 모든 가족들이. 근데 뭐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딱 보기에도 보통 관리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관리 많이 자세가 하시죠? 죄송한데 의자에 보통 이렇게 오시면 편하게 앉아있거든요. 꼿꼿합니다. 세우고 그렇죠. 네. 관리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사실 제가 좀 약간 영양제 집착이 좀 있어요. 영양제? 다양한 영양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관리에 약간 좀 굉장한 공을 들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은정 씨랑 저랑 좀 약간 좀 비슷하게 많아요. 인형처럼 약간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의 인형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운동 강사하고 있거든요. 네, 느꼈어요. 운동. 네. 필라테스 자격증 강사하신다고.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까지 따게 돼서 이제 강사 일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6, 7년 정도 이제 그냥 학생으로 배우다가 너무 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자격증까지 따게 된 케이스예요. 은정 씨가요, 이제 운동을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필라테스는 이제 무용수들을 재활하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우리 필라테스 하면 배에 힘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 배에 힘주는 게 코어 근육의 이제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시면서 이제 목이랑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필라테스를 하면요. 척추를 딱 중심으로 해서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주위의 근육까지도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필라테스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일단 배운 거를 총 따지면 거의 7, 8년 된 것 같고요. 네. 자격증을 딴 후부터 한 3년 정도 됐어요. 네. 하루에 얼마씩 해요? 어느 시간 제가 사실 가리키고 나서 더 안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회원님들이 오면 가리켜야 되니까 제 운동을 또 따로 못 하게 되고 오히려 강사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막 몇 시간씩도 그때는 거의 하루 종일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또 자격증 취득하려면 그 과정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수업은 계속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캐가 또 필라테스 강사인 거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동화는 집안 내력이라고 해도 몸매 네. 관리는 그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은정 씨가 가진 나만의 관리 비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댄스 전성시대.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baby. 남다른 댄스 DNA를 자랑하는 이 사람은 누구? 춤을 잘 추시네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룹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라고 감히.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룹 클레오의 멤버이자 원조 요정돌 최은정. 본업이 음악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한데 음악과 춤과 이런 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눈물이 날까. 감사합니다. 왜 노래가 아닌 춤을 연습하고 계세요? 지금은 뭐 방송인 최은정이라고 하고 뭐 운동 필라테스 강사 일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 솔직히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춤을 연습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몸을 움직인다,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1 and 2, 3, 4, 1 and 2. 이쪽부터 나와요. 네, 오른발 묻혀. 뒤로 빠진 다리 갖고 1 and 2, 3, 4.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알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가 계속 빨라져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다. 다시 처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노.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릴렉스. 릴렉스. 둘, 셋. 이렇게. 그렇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나가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원래 이 정도로 해야죠. 훨씬 더 열심히 하잖아요, 쌤. 그런가? 과거에도 안무면 안무, 노래면 노래, 지독한 연습벌레였던 그녀. 오랜만에 춤을 추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는 거의 6시간 동안 논스톱 기본이거든요. 일단 앉을 시간도 안 주고 노래 하나 끝나면 이제 마지막 빵 하기 전에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반복제세.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1시간 버티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웨이브 준비. 세월이 야속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이 아쉽기만 한 은정씨. 끝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좀 쉬어요? 네, 좀 쉬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만할게요. 물 좀 마셔요. 네. 선생님 더운데요. 좀 시원한 거 하나 드시라고 제가 뭘 좀 가져와봤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쌤과 저에게 꼭 필요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콜라겐. 네.
맛도 되게 괜찮아요. 달달해가지고. 그럼 이걸 먹고 한 2시간 더 하시는 거야? 이걸 먹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 짠. 마무리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잖아요, 쌤. 이거 괜찮은데요? 그죠, 맛있죠? 몸에 좋은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나이가 있어. 시원하죠? 네, 또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최은정. 음악에 대한 그녀의 진심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공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살던 간에 저는 꼭 음악과 관련된 그 근처에서 머물고 싶은 사람이라 지금은 아직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순 없고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외투를 챙겨 입고 길을 나서는 은정 씨. 열심히 땀 흘리고 난 뒤라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아무래도 몸을 움직였으니까 좀 배가 고파서 근처에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좀 찾아서 가보려고 해요. 지금 되나요? 네, 그러면 뭐 주문하신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알 텐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드디어 은정 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고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거 연어 아니에요? 아무래도 생선 중에선 전 연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생연어를 조금 구워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먹게 되는데 연어가 또 피부 탄력이랑 노화에 좋다 그래서 더 자주 먹게 됩니다. 이슬만 먹을 것 같은 은정 씨. 알고 보니 하나를 먹어도 야무지게 챙겨 먹는 성격인데요. 맛있네요, 이거. 신선한 채소 한 입, 몸에 좋은 연어도 한 입. 이러니 동안민저 소리를 듣죠. 그런데 먹다 말고 갑자기 손거울을 꺼내는 은정 씨. 얼굴에 뭐 묻으시오? 웃기긴 한데 이제 뭔가 몸에 좋은 걸 먹었으니까 바로바로 뭔가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나 확인해보는 좀 엉뚱한 습관이 있어요. 아직까지 방부제 주무신데. 그 방부제가 더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최은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동안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몸에 좋은 식품을 꼭꼭 챙겨 먹는 최은정. 24시간이 부족한 그녀의 하루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네. 제가 최근에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좀 그림을 그려봤더니 굉장히 힐링이 되고 저한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전시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은정 씨에게 이런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캔버스 위에 그려진 꽃송이를 천천히 감상하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덜어내는 그녀. 야, 보고 있는 저까지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여기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저는 연꽃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연꽃이네요. 네, 그래서 푸른색과 초록색 두 가지의 색이 상징하는 것은 푸른 날에 대한 소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로 연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색감이 이렇게 파랑 초록이구나. 네, 푸르른 날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색깔로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지나는 일상 속에서 모처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오늘. 그릴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약간 힐링과 치유가 되는 것 같고요. 작가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림을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최은정. 그녀에게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에게 건강은 저의 삶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건강에 맞춰져 있고 그쵸. 마지막에 이제 그림 감상.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마지막에 갤러리에서 네. 그림 감상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또 은근히 사람들하고 많이 늘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좀 시끄러운 곳에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해서 점점 약간 조용한 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맞아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림도 막 잘 그리지 않지만 그리면서 힐링이 되고 이렇게 그림을 보러 가면 조용히 보면서 좀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정서는 나이가 좀 들어가네. 그럼요. 외모는 되는데. 외모는 바보제인데. 네. 자, 지금부터 은정 씨의 동안 비결과 함께 그야말로 이게 동안하면 대한민국 내놓으라 하는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동안 비법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대표 동안 피부민 몇 분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김희애 씨, 고현정 씨, 그리고 송혜교 씨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김희애 씨는 피부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 분들은 사실 화장품 CF 하면 이 세 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그 CF 선전한 화장품 에센스 한 통 하루에 한 통을 쓴다. 그리고 뭐 피부과에 거액을 쓴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1일 1팩이 비법이라고 그래요. 네. 김희애 씨는요, 마스크팩 매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예능에 보시면요. 알죠. 네, 크로아티아로 여행 가셨던 김희애 씨가 이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요, 마스크팩을 붙이고 이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종종 나왔죠. 와, 관리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은정 씨도 팩 혹시 자주 하세요? 저는 1일 1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3-4번은 하는 편인데 오히려 저의 지인들 중에는 또 팩을 매일 하면 트러블이 또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1일 1팩은요,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나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건성 피부는요, 피부의 수분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1일 1팩을 하시면 굉장히 충분한 보습을 줘서 도움이 되시지만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1일 1팩을 하시게 되면요, 영양이 과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스크팩이 아시겠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마스크팩 고를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요, 영양이 아주 충분하거나 기능성이 굉장히 강한 팩을 매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성 피부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2-3번 보습하는 위주로 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정말 피부가 악건성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이렇게 건성 피부인 분들은 그야말로 1일 1팩이 빛을 발하는 피부 타입입니다. 네. 사실 건성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이제 주름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하면서 좀 탄력을 줄 수 있는 팩을 좀 번갈아 가면서 매일 사용을 하시면 주름도 잡고 탄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네. 피부 얘기하면 콜라겐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쵸. 콜라겐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혹시 최은정 씨도 콜라겐 섭취하거나 뭐 이렇게 해요? 전 목숨처럼 먹고 있어요. 저는 또 자기 전에 먹으면 좋다 그래서 네. 꼭 자기 직전에 딱 먹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고 네. 뭐 평소에 약간 그런 콜라겐이 하면 된 음식들도 많잖아요. 네네. 무슨 족발이랄지 네. 그런 음식도 일부러 더 찾아 먹어요. 저는 약간 콜라겐이 빠지면은 피부 뭐 주름이 처지거나 노화가 온다고 맞아. 그렇게 생각하긴 네. 한데 진짜 콜라겐이 빠지면은 이게 주름이 생기는 건가요? 예, 실제 얼굴에 탄력이 좀 떨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콜라겐 감소가 큰데요. 노화가 시작되면서 콜라겐 감소가 좀 시작하게 되면 얼굴에서 살이 빠지면서 탄력도 좀 줄어들고 주름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얼굴 골격과 60대 여성의 얼굴 골격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화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왼쪽이 20대 여성의 골격이고요. 오른쪽은 65세 여성인데요. 65세 여성은 광대뼈가 늘어지고요. 네. 또 커지고 아래쪽이 앞으로 나온 것을 알 수 그러네요. 있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광대뼈가 처지고 하관이 넓어지는 것은 바로 피부에 있는 피부와 또 뼈에 존재하는 콜라겐이 좀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얼굴뼈가 변형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세지고요. 또 피곤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콜라겐 하면 피부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지고 이제 이게 피부 이 뼛속에도 있다고 하니까 네. 신경 먹으려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콜라겐 때문에 선크림을 그렇게 자주 바르신다고. 아, 네. 저는 선크림 평소에 이제 방송이 없을 때는 늘 선크림만 바르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간 밤에도 습관적으로 좀 바르는 편인데 그게 콜라겐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밤에도 바르? 밤에 잘 때요? 아니요. 밤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외출할 때 밤이라고 해도. 네. 네, 아주 좋은 습관이시고요. 아까 자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기 전에 그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사실은 자외선을 자는 동안에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자외선은 피부의 진피 속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시켜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외선이 이제 피부 탄력층을 파괴하게 되면요, 주름도 생기고 우리가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색소 질환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외선을 잘 바르시는 게 콜라겐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선크림을. 네. 선크림을 잘 바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현정 씨인데 최근에 그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 그 드라마 보니까 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중에 피부가 제일 좋다. 그렇죠. 뭐 동안 피부의 대표적인 분이 고현정 씨기도 한데 비법을 보시면 소금물 세안법이라고 합니다. 네. 고현정 씨의 이제 세안법 중에는요, 소금물 세안법이 있는데요. 이제 세안을 하고 헹구실 때요, 소금을 살짝 풀어가지고 헹구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뾰루지 같은 게 났을 때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소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필링 효과를 얻는 것인데요. 다시 이제 중요한 것은 입자가 작고 고운 천연유물을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각설탕처럼 입자가 좀 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상처가 좀 생길 수 있고 피부에도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또 예로부터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깨끗한 바닷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염증 자체를 조금 가라앉히고 진정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바로 소염작용이 천연염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바닷물 자체를 손목 뒤라든지 이런 데 한번 묻혀보시고 난 다음에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소금물 세안은 머리 두피의 각질에도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샴푸에 한번 소금을 섞으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아니 피부에 뭐 하나 올라오면 저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은정 씨 같은 경우는 트러블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은근히 생각보다 트러블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기면 꼭 하나가 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연글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간 스팀 타월 같은 걸로 좀 불려준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손으로 짜지 않고 꼭 바늘이나 뭐 니들 같은 걸 약간 소독한 상태에서 짠 다음에 살짝 눌러주면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왜 저 고등학교 때 여드름 나잖아요. 그럼 요 볼펜이 좋아. 요걸 맞아. 잘 나올 것 같아요. 요걸로 그래도 좀 신경 쓴다고 이걸 이렇게 벗겨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하면 요 볼펜 심에 찍히니까. 그죠. 아, 신경 썼어요. 디테일하네요. 아, 근데 이것도 좋은 비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손으로 건들고 이런 거 세균 감염돼서 안 좋거든요. 참, 근데 또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을 또 많이 마셨다고요. 그렇죠. 뭐 사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물통을 평소에 거의 끼고 살다시피 하셨다고 해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시로 마셔서 피부도 그렇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 이영애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도 11잔 정도 마신다고요. 물을? 네네. 네, 근데 이영애 씨께서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또 비법이 하나 또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이제 뭐 거칠어지거나 혹시 좀 트러블이 생길 때는 생수에다가 레몬을 갈아가지고 이 레몬 물을 좀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레몬수는 상당히 피부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몬에는 이제 비타민 C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C가 콜라겐의 생성을 좀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재생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노화를 예방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물을 11잔 마시면 배부르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저는 잘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송혜교 씨는 도자기 피부의 대명사인데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보면 우유 세안과 팩입니다. 네. 송혜교 씨는요, 이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클렌징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얼굴에 이제 끼얹듯이 하는 패팅 마사지법을 이용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요, 얼굴의 각질도 제거해 줄 수 있고 또 피부 깊숙이 영양분이 침투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기온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고요. 또 피부 상태가 컨디션이 좀 달라지면서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 바로 보습입니다. 그래서 보습을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시기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우유 세안이라든지 우유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수분을 보충하고 보습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절대 미녀들 얘기를 할 때 네. 무슨 우유가 또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유로 뭐 목욕을 했네, 우유로 뭐 세수를 했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우유 속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고 하는 성분도 함유가 돼 있고 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수분도 보충해주면서 또 피부에 어떤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이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가 발효가 되면서 생기는 그런 천연 보습 인자인데요. 이게 약간 그 오래된 그런 각질은 탈락을 시키고 건강한 새로운 각질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고 또 피부 보습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면역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우유로 세안하시는 것보다요. 우유를 이제 거즈에 적셔가지고 팩하듯이 얼굴에 올리신 다음에 20분 정도 있다가 떼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예를 들어서 뭐 우유로 목욕을 했네, 네. 뭐 그때 우유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맞아. 관리 비법 중에 빠지지 않는 건 돈이야. 맞는 것 같아요. 꾸준히. 야, 정말. 진짜 중요한 거긴 하죠, 사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우리 어벤져스 전문가 분들께서 특급 처방을 내려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이요. 자, 동안 얼굴, 동안 피부 만들기 특급 처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비법은 시간을 거슬러서 조선시대 때 사용을 했던 그런 비법이라고 합니다. 배 의원님, 처방을 좀 내려주시죠. 예. 오늘 궁중의 처방은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네. 구기자는 효능이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일단 궁중에서는요, 구기자를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미용수로, 세안수로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기자의 효능을 먼저 짚어드리겠는데요. 구기자는 불로와 장생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불로장생의 상징이다, 구기자가.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의 아주 불로장생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황제가 하나 있죠.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2000년도 전에 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약초를 찾았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 궁중의 비법서에서 알려져 있던 3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바로 오로 황돈단, 그리고 칠보 미발단, 연령 고본한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름도 상당히 어려운 약재들인데 이 처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이 찾았던 그 불로초가 바로 구기자였다라고 하는 속설도 전해지고 있죠. 또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 지었던 본초 강목에 보게 되면요. 구기자는 오랫동안 복용해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또 먹게 되면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나이가 들지 않게 해주고 추위와 더위를 쉽게 이길 수 있게 해주면서 또 전기를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보약으로서 장수를 이루는데 이보다 좋은 약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기자에 대한 그 설화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지복유술이라고 하는 책에 구기자와 관련된 설화가 써져 있는데요. 중국 황허간 서쪽에서 한 그 사신이 지나가고 있을 때 어느 소녀가요, 회초리를 들고서요, 나이가 지긋하고 이가 빠지고 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신이 호통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요, 말을 하기를 이 아이는 내 증손자인데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신이 이 소녀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증조모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어째서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좀 적긴 먹고 지금 몇 살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395세라고 했습니다. 아주 좀 설화이니까 아마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신이 말에서 내려서 넙죽절을 하면서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소녀가
이 약은 바로 구기자이고 이 구기자 먹는 방법을 배워서 사신이 그 이후에도 300살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야, 395살. 살아긴 합니다만. 네. 야, 이게 역시 이렇게 뻥 튀김이 좀 네. 계속해서 뭐 눈덩이 굴리듯이. 아니 어쨌든 그 정도로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 보면 구기자의 효능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과장 좀 보태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에요? 구기자는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라즈베리와 같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A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할 때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일반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암이라든지 또 만성질환, 또 퇴행성 질환에도 이를 대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구기자는 이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 중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있는데요. 이것을 암을 대처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염증을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뭐 다른 효능보다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표현이 딱 와닿는데 배 의원님 구기자 미용수 만드는 법 이제 알려주셔야죠.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기자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구기자 생과를 이것도 약간 말린 건데요. 구기자를 한 50g 정도 하시고 그 50g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시는데 조금 자기가 피부가 좀 튼튼하고 강한 효과를 얻으시겠다라고 하면 한 300ml 정도를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피부가 조금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한 500ml 정도 물을 넣고 구기자 50g을 넣으신 다음에 팔팔 끓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불을 낮추고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구기자 물입니다. 네. 이제 그럼 그 물을 좀 식혀야 되는 건가요? 예, 약간 식히신다고 난 다음에 약간 따뜻해졌을 때 그때 여기 준비한 글리세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화장솜 같은 거? 예, 요거는 그 구연산입니다. 제가 가루를 보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글리세린하고 구연산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글리세린 한 5ml에서 한 7ml 정도를 이렇게 이 구기자 끓인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글리세린 보습 효과가 좀 더 있죠. 그리고 구연산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 구연산 같은 경우는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있을 때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금방 섞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섞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약간 차게 식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미용수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차게 식힌 구기자 미용수입니다. 그걸 이제 활용하려면 화장솜에다가 맞습니다. 적셔서. 이 구기자 미용수를요. 화장솜에다가 지금 준비를 한번 해드렸어요. 네네. 보시게 되면 있거든요. 화장솜이 있으시니까 이 화장솜을 손등에다가 이렇게 올리셔서 한번 팩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또 향도 강하지 않아서 향 뭔가 달달한 향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씻어내는 어떤 토너 형태로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피부에 여드름이라든지 또 뾰루지가 났을 때 그때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장 지워지니까 손등에 하세요. 저는 얼굴에 하고 싶어요. 건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했더니. 건조를 느끼니까 여기다 보습을. 보습으로. 근데 여기 약간 달달한 맛이. 그렇죠. 향이 좀 단향이 살짝 나고요. 이걸로 이제 스킨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 세안하고 나서 이 화장솜 얼굴에 올려서 팩처럼 덮어서 사용해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대니까 더 시원하니 좋겠어요. 굉장히 뭔가 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확실히 좀 촉촉한데 그래요. 이게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수분감을 손등이 머금고 있는 느낌이 이런 건 나네요. 얼마나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올리셨을 때 한 15분 정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따뜻한 온수로 닦아주시게 되면은 보습 효과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편할 것 같아요. 그러네. 은정 씨는 지금 굉장히 몰입해서 그러게. 얼굴에다가 생방송 중에도 팩을 한번 해보네요. 예, 구기자 처방. 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확 한번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은정 씨도 보니까 막 춤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게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운동이 해봐야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행복한 아침 하면 특별 운동 처방을 내려주시는 네. 분이 또 계시잖아요. 행복한 아침의 공식 운동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쌤!
동갑내기 친구들이 동안에서 조금은 속상한 해군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동안 피부 오늘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안이 되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운동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앞에서 촉촉하네요. 정말 촉촉하네요. 촉촉하죠. 네. 확실히 다르죠. 냄새가 얼굴에서 구기자 냄새가 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배워볼 동작은 동안 바디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 텐데요. 만세 터치 동작입니다. 자, 다리를 편하게 모아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만세 해주시고요. 자, 양 손바닥은 바깥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자, 어깨 딸려나가지 않게 살짝 힘 풀어서 호흡은 들이마시고요. 코로 편한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할 건데요.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더 2배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우리 스쿼트 자세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고 중심이 왼쪽으로 나면 오른쪽 치우치지 않게 터치하시면 됩니다. 우리 평소에 하는 스쿼트보다 조금 더 딥하게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네. 엉덩이가 아래로 누군가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고 첫 번째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저만 힘들어하네요. 아직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살짝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해 주시고요. 위로 제자리에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아래 터치하시면서 하체, 복근, 그리고 어깨까지 네. 이 체지방까지 함께 태워주면서 동안 피부로 만들 수 있는, 동안 바디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아유, 은정 씨도 자세 좋네요. 맞습니다. 근육까지 생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함께 몸을 탱탱하게 만들어준다. 전신 탱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한 번만 제가 한번 패널 여러분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반. 기초반 갈까요? 네. 좋아요. 가볍게 시작. 천천히 호흡 뱉으면서. 좋아요. 중요한 건 상체를 조금 더, 몸이 너무 불편해요. 네. 몸이 너무 불편해. 보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가 너무 좁아요. 네. 2배. 네. 지금 올라오는 거. 왜 무릎 잡고 올라와요? 젊은이 무슨 일이에요? 자, 살짝 벌려서. 네, 어깨 넓이로 2배로 벌리시면 돼요. 네. 평소 어깨, 많이 벌려서. 그래야 앉을 때 엉덩이까지 근육이 딱 만들어져요. 요러면 할 수 네, 그죠? 이것도 못하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하고 있다는 게 돼요. 네. 우리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네. 근데 이거 운동 되네요. 네, 힘을 네. 쓰는데도 내려오시네. 좋아요.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님이셔서 그러니까요. 워낙 잘하시지만 선생님인데. 이쁘다. 몸도 이쁘다. 머리도 이뻐. 좋아요. 올라오나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최현정 씨는 한참 내려와. 네. 한참 그냥 내려와. 기니까. 손바닥으로 하고 계세요. 터치인데 손바닥으로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 동안 바디 만드는 동작은요. 바운스 돌려인데요. 돌려 바운스. 자, 중요한 건 우리 방금 어깨 넓이 2배로 벌렸죠. 네. 벌린 상태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첫 번째 그 동작에서 다리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서 바운스 해주실 거예요. 먼저 하체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이 발목이랑 엉덩이 뒤쪽 한꺼번에 전신으로 혈액순환을 해줘서 생기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팔 돌릴게요. 돌리는 거. 왼쪽으로 옆구리 틀어서 왼쪽. 잘한다. 이거 잘하네. 이거 좋았어. 이거 하죠. 네. 반대쪽도 함께 돌려서. 자, 바운스는 재밌는데요? 계속 저희 혜문 씨 운동이에요. 좋아요. 자, 바운스 함께 해주시면서 당당당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푸석한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동작은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따라해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자, 지금 하시는 운동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다리 모으고 자, 손바닥 위로 만세 노래 주세요. 준비 자 올라오자. 자, 이제 내려갈 거예요. 옆에 시작. 하나 올라오고 조금 빠르게 내려오고 자, 가자. 같이 자, 터치해 주시고 만세. 자, 어깨를 넓게 쌩쌩 운동 많이 되겠는데. 동안 피부 만들 거야. 나도 동안에 뛸 거야. 자, 두 번째. 아이고. 자,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왼쪽 동아줄 옆으로 자, 살짝 빠지고 위로 땡땡이고 동아줄 내고 한 번 더. 자. 좋아요. 나오자. 아주 좋아요. 이수가 오늘 좋아요.
받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행운쌤분도 함께 즐거우셨나요? 행운쌤의 원포인트.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보셨죠? 즐겁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즐겁게 운동했으면 동안은 행운쌤 들어가 그러니까 행운 선생님이 이게 저 운동을 만들 때 보니까 저 게스트가 누군지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하시고 난이도 조절을 해요. 기초반, 고급반이었어요. 오늘 고급반 분이 나왔으니까 센 걸로 했는데 어떻게 숨 좀 가누. 저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최현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운동될 줄 몰랐어요. 사실 동작 되게 단순한데 이 노래에 맞춰서 하니까 되게 신나고 웃으면서 하게 되고 이거 매일 하면 진짜 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따라하잖아요. 기가 성해져. 너무 제 기 받으세요. 좋아요. 네. 이거 이렇게 운동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요. 가장 기본이죠. 근데 나이 들면서 그 동안이 아니고 이제 노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는 건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저는 왜 얼굴이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맞고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얼굴이 주먹만도 아니고 주먹만 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얼굴이 좀 볼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우리가 사실 불독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처지면서 얼굴 윤곽도 흐려지고 조금 사실 얼굴이 커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얼굴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피부가 아래로 이게 늘어나고 또 처지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크기가 그런 거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지 크기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잠깐 봤지만 이런 광대뼈 같은 것들이 좀 아래로 주저앉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래쪽이 좀 발달하니까 얼굴이 좀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심 선생님 말씀처럼 콜라겐 같은 경우는 각막과 뼈, 연골, 또 치아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 조직의 근막 내의 주요 요소로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 곳곳에 있는데 특히 얼굴을 이루고 있는 피부, 안면, 또 뼈, 근육, 뼈 등에 있는 콜라겐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요. 얼굴이 처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커지게 되고 또 피부가 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이요. 얼굴 작아지는 시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시술은 사실은 그게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시술이라기보다는요.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피부 탄력이 살아나면 노안에서 동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노안을 만드는 피부 주름에 있는 빈틈을 좀 잘 채워주면요. 노안에서 동안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피부 주름에 있는 그 빈틈을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네, 동안 얼굴을 위해서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콜라겐을 지금 잘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요즘 들어보니까 콜라겐 중에서도 이 어린 콜라겐이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어린 게 이제 어려져서 어린 콜라겐.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죠? 어린 콜라겐? 네,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추측이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생선 콜라겐 중에서도 이제 어린 콜라겐은 어리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한자인데 물고기 어의 비늘 린자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콜라겐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콜라겐 하면은 사실 이제 동물성에서 주로 추출하는 동물성 콜라겐이었고요. 이제 2세대 하면은 이제 생선의 이제 껍질 부분에서 주로 추출하는 어류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진화를 해가지고요. 물고기의 비늘에서 추출한 게 바로 3세대 어린 콜라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대가 진화할수록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분자량을 굉장히 좀 작게 쪼개서 흡수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럼 분자의 크기가 얼마큼 작아진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어린 콜라겐의 주 재료가 되는 생선 비늘이나 생선 껍질 그리고 돼지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을요. 여러 가지 콜라겐과 비교해서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식후 2시간 후에 혈중 이제 콜라겐 농도가요. 어린 콜라겐을 섭취한 군에서 가장 높았고요. 어류 콜라겐과 비교했을 때도 흡수율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가 이제 흡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그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고 하던데 콜라겐이 체내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관련해서 네, 달걀을 활용한 실험 영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물과요. 그리고 콜라겐을 탄 물을 각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물에 달걀 노른자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48시간 동안 잘 지켜보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달걀 노른자를 건져봤는데요. 일반 물에 들어갔던 달걀 노른자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콜라겐을 푼 물에 들어있던 달걀 노른자는 그 탱탱한 형태를 신기하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딱 이렇게 보니까 눈에 차이가 보여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콜라겐 성분이 달걀 노른자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뭐 인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달걀 노른자를 우리 피부세포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피부세포 주변에 콜라겐과 같은 이런 지지 조직들, 구조물이 많으면 그만큼 이렇게 잘 받쳐주기 때문에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그만큼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콜라겐인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게 아닌 건가 봐요. 꼭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콜라겐 자체가 몸에서 생성되기도 하죠. 그런데 30대 이후에서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상당한 많은 양이 콜라겐 자체가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40대 여성과 완경이 시작된 60대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 콜라겐 양 자체가 한 50%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이 감소하는 만큼 그걸 다시 채워주면 다시 20대의 탱탱함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진짜. 가능한 거예요? 네, 실제 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주름 감소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중년 여성에게 2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2주 동안 콜라겐 섭취를 하게 했더니 눈가 주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팔자 주름도 개선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콜라겐 물론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왕이면 동안 피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먹는 게 또 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한번 살펴보시면 작은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콜라겐의 분자량, 그러니까 크기를 이야기하는 단위가 바로 달톤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돼지 껍질 같은 이런 육류 콜라겐에 들어있는 그 콜라겐은 약 3,000달톤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어류 콜라겐은 1,000달톤 정도 되고요.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어린 콜라겐의 경우에는 500달톤 이하로 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만큼 흡수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증가를 하는데요. 돼지 껍질이나 닭발에서 추출하는 이런 동물성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함유량은 높지만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굉장히 적은데요. 반면에 어류 콜라겐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8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육류 콜라겐과 비교를 하면 흡수율은 40배 정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먹은 닭발이 몇 개인데 2%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흡수율 잘 따져보고 먹어야겠네요. 그죠? 네. 그죠. 중요한 네.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여성도 중요하지만 재용 MC와 네. 같은 남성들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콜라겐 자체의 섭취 부분에 남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탈모 때문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이 모근을 잡아주는 힘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영양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탈모가 쉽게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탈모에 관련돼서 콜라겐에 관련된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40대에서 한 60대 여성분들 대상으로 해서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동안 콜라겐을 한 6g 정도 섭취를 하게 했더니 모낭 내 모발수가 53.3%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 부족하면요. 앞서 말한 피부 노화나 아니면 탈모 말고도요. 전신 건강에서도 노화가 가속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혈관이죠. 혈관에서도요. 콜라겐이 부족하다 보면은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 피 속을 떠도는 혈전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혈전이 피혈액 속을 떠돌다가 뇌로 가면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장에 지나가는 혈관을 막을 때는 심근경색도 일으킬 수 있어서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죠.
또 콜라겐은요, 우리 잇몸을 이루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요, 치아나 잇몸 사이가 헐거워져서 치주 질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콜라겐이 연골에도 또 좋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연골의 또 주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골의 문제는 바로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콜라겐을 섭취하시게 되면 관절의 염증이라든지 통증 자체를 완화하는데도 부수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이 제가 봤을 때 동안 피부에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콜라겐 챙겨먹는 게 중요하고 또 그걸 또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할 텐데 두 번째만 보시면 콜라겐 흡수율 업,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해라. 이게 또 핵심이네요. 네, 이 두 번째 핵심 비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음료를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먼저 앞에. 한 잔씩 드셔보세요. 냄새 좋네요. 어머, 상큼해. 엄청 상큼. 와, 익숙한 맛이에요. 레몬이에요? 이거 비타민 아니에요? 레몬 주스 이건 뭐 이런 거 레몬차 같아요, 그죠? 진짜 맛있는데. 네, 맞습니다. 레몬차에 제가 콜라겐 분말을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드린 거예요. 뭐 맛있다.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요. 좀 차게 드셔도 맛있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린 이유가 앞서서 콜라겐은 함유량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라겐의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짝꿍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이 레몬에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라겐 제품 중에는 이미 비타민 C를 함께 병행해서 포함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함유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콜라겐과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는 이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콜라겐 합성이 8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상큼해서 그 콜라겐 어취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혹시 콜라겐 섭취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콜라겐이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체내 흡수하는 양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이 콜라겐을 고함량으로 섭취할수록 혈중 콜라겐 펩타이드 그리고 아미노산의 체내 흡수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고함량 콜라겐을 섭취할수록 체내 흡수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린 콜라겐을 드실 때는 3,270ml, 약간 이제 고함량 그런 콜라겐을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비린내를 어취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네. 콜라겐. 우리 이 콜라겐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요건 꼭 필요한 겁니다 하고 한마디씩만 좀 해주신다면요. 네. 콜라겐 같은 경우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섭취를 했을 때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방금 설명드렸던 물고기에서 추출하는 콜라겐 같은 경우는 비린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 소화에서도 구역질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 자체를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좀 드시고 좀 배를 좀 따뜻하게 하셔서 소화를 좀 잘 유지하시면서 콜라겐 섭취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아까 행운쌤과 함께 운동했던 것처럼요. 그런 콜라겐을 드신 다음에 운동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운동도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아까 최은정 씨 맨 처음에 그 VCR을 보고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식사하시는 거 평상시 식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는데 콜라겐을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콜라겐을 무너뜨리는 좀 나쁜 식사들, 가공식품이라든지 너무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 좀 제한하시고 좀 좋은 음식들, 좀 더 건강한 식사, 과일, 채소 열심히 같이 잘 곁들여서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11월 30일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이것은 피부, 탈모, 주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콜라겐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은정 씨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워낙에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도움이 됐습니까, 오늘도? 도움뿐만이 아니라 약간 제 삶의 중간 점검을 약간 받는 느낌이었고요. 평소에 이제 한다고 했지만 좀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는데 전문가 분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운동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상쾌하고 이 프로그램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얼굴, 몸도 동안이어야 되지만 마음이 동안이면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하죠. 그죠? 네. 예.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와서 바깥 나들이 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오늘이 또 1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